이제 11시가 되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지금 갈무리 상원에서 부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미 강사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제 이름을 갈채미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소개를 할 때도 이제 갈무리 최고 미녀라고도 가끔 하고요. 그 뒤에 미 다음에 또 다른 그런 단어도 들어갈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갈채미 강사라고 불리고 있고요. 자, 제가 오늘 이제 덕원여고 이 설명회를 맡게 됐는데 이제 제가 맡게 된 이유는 사실 작년에 22년도 1학년 덕원여고를 책임을 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학년을 데리고 저는 지금 2학년에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안내를 드릴 텐데 저기 뒤에 서 계시는 우리 박민정 선생님께서 덕원여고 1학년을 이제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작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라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고요. 저희 이제 갈무리 학원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이제 갈무리 학원은 저희 목동에서 되게 크게 운영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역사가 거의 엄청 오래됐거든요. 30년 가까이 돼서 제가 이 갈무리 입사한 지만도 지금 한 10년이에요. 그래서 갈무리는 굉장히 오래된 학원이고 저희가 지금 총 몇 관으로 운영되는지 아세요? 이제 뭐 포스터 뒷부분이나 저희 자료 맨 뒷부분 같은 데 보시면 항상 1관부터 4관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제가 까먹을까봐 사실 적어놨어요. 까먹을까봐 적어놓은 건데 전부 다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들어오실 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이사님 저희 이제 덕원여고 설명회 한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사님께서도 오셨고 본원에서 원장님도 와 계세요. 전부 다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1관부터 4관까지 교재가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도 다 동일합니다. 근데 저희가 수업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매주 월, 화에 선생님들이 전부 다 목동관에서 모이세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교재회의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교재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을 전달해야 되는지 교재회의를 통해서 수업 모형이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개별적인 수업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동일하게 수업을 할 수 있는 양식이 제공이 되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토대로 얼마만큼의 수업을 준비를 하셨냐 연구 수업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수업력 하나는 정말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고2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절대 수업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강사는 수업을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설명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덕원여고 학생들이 인원도 많잖아요. 지금 현재 덕원여고 학생들은 공부도 굉장히 잘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되고 있는 학생들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 수준을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고 이 선생님이 들어갔을 때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는 학생들이 판단을 합니다. 비교를 해요. 그래서 절대 수업력이 떨어지는 선생님은 수업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큰 학교를 맡길 수 있는 선생님은 그만큼의 역량이 되신 분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수가 역량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바탕에 돼야지 저희 갈무리에서는 수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신 분은 수업을 진행을 안 시켜요. 계속 수업, 연구 수업만 시킵니다. 정규 수업을 투입을 하지를 못합니다. 계속 수업을 통해서 만들어서 저희는 수업을 들여보내고 있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1, 2, 3, 4가 어느 관을 가셔도 수능 수업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직영의 장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목동에 있다가 지금 사관으로 나온 지가 이제 1년 조금 지났어요. 2년은 안 됐고 1년 조금 지났는데 어머님들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걱정을 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주변의 학원에 대한 기출문제는 알고 계세요? 이 주변의 학원은 알고 계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거 전부 다 목동에서 했던 학교입니다. 지금 목동관에서는 거의 7, 80개의 학교가 진행되고 있고 전부 다 했던 것들인데 이 학교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관으로 나온 거고요. 이제 사관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덕원여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20명 초반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50명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자랑 조금만 하자면 지금 저희 고2가 이제 고1이 고2가 된 상황이죠. 최상위반이 한 14명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10명이 덕원여고 학생이에요. 전부 다 지금 극상위를 이루고 있어서 조금 있다가 어머니 좀 스페셜한 자리도 있는데 지금 덕원연구에서 정규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학생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학교 생활을 적응을 하고 있는지 어머니들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학습 습관도 다르고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고 과목이 엄청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는 공부를 해서 이러한 성적을 유지를 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머니들 이제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고요. 자, 우선 이제 저희 우리 주연이 왔어요. 우리 주연이 저기 맨 뒤에 앉아 있는데 저희 이번 23학년도 덕원여고 1학년을 이제 맡아주실 방민정 선생님이신데요. 이 방민정 선생님도 지금 갈무리에서만 굉장히 오래 근무를 하고 계셔가지고 물론 목동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학교를 또 해보셨어요. 대신은 딱 덕원여고도 당연히 해보셨습니다. 덕원여고도 해보셨고 대신 작년에만 제가 한 거지 목동에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덕원여고도 맡아보셨고요. 많은 학교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선생님들의 경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료예요. 그만큼 양질의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거고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민정 선생님께서는 고등학교 1학년만 진행하신 게 아니라 작년에도 고2, 고3 수업까지 다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박민정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올해 2023학년도 여기 계신 어머니들 또는 학생들과 함께 덕원여고 1학년 내신을 담당하게 될 박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랑 전화 통화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 번도 아직 통화를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렇게 얼굴 뵐 수 있는 기회는 솔직히 많진 않잖아요. 근데 일단은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제가 일단 1년간 잘 부탁드린다고 먼저 인사드릴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방금 소개해주신 대로 저는 작년 같은 경우는 덕원여고 2학년을 비롯해서 고2 내신을 주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부터 같이 했던 친구들의 요청이 있었어서 3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 3학년 내신도 두 학교를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강서 갈무리에서는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친구들은 2학기 기말고사부터 예비 고1 친구들하고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해서 지금도 수능 정규 수업을 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고1 내신에 집중을 할 예정이고 특히 덕원여고 1학년 친구들이 가장 인원도 많고 저희가 집중해야 될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여기에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1학년 학교들을 일부 맞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도 작년에 저희의 성과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은 그거에 못지않은 성과를 내려고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믿고 맡겨주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이제 작년에 덕원여고 1학년을 해주셨기 때문에 부원장님께서 좀 더 생생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의 간담회는 이제 부원장님이 하고 계시지만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한 가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이제 1학년을 맡게 되면 이 친구들과 올해는 확실한 성과를 내고 2학년 때까지 혹은 친구들이 원한다면 3학년 1학기 내신까지도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경향 같은 걸 말씀을 드리겠지만 덕원여고에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모의고사도 시험의 내용이 나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 3학년을 이제 해본 선생님과 안 해본 선생님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믿고 맡겨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가 이제 말을 좀 하다 보면은 말이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말이 좀 빠른 편인데 직업병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대체적으로 말이 좀 빨라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중간에 말이 너무 빨라진다 라고 하면 조용히 이렇게 해주시면
좀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덕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사항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여기가 잠깐 제가 적어놨지만 저희가 중학교 때까지는 무슨 평가로 성적 산출이 됐었습니까? 절대평가였죠. 그래서 90점 이상이면 전부 다 이제 A등급이라고 하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어렵게 출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애들 시험 쉽게 출제해서 잘 맞게 해주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와서 가장 달라지는 거는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입니다. 이거는 시험이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점수가 산출되는 거고, 혹시 1등급이 몇 %까지인지 알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1등급이 4%까지. 2등급은 몇 %인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11%고 3등급은요? 예, 어머님들 잘 알고 계세요. 둘째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100명 중에 4명까지만 1등급 컷을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여기 평균 보시면은 국수영 처절하죠. 평균은 굉장히 처절한데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점수에서도 분명히 등급은 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험이 쉬워서 100점이 많이 나와버리잖아요. 1등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쉽다라고 해서 내신을 잘 딸 수 있다?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학교라고 볼 수가 없고, 시험이 너무 어려워 버리면 이제 또 아이들도 좌절감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이 뭐 쉬워서 좋다, 어려워서 좋다 이렇게 어떻게 기준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쟁을 해서 4%, 11% 안에 들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국어가 평균이 66.3이면 사실 중학교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점수잖아요. 중학교 때는 90점 안 넘는 애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근데 수학, 영어도 다 마찬가지죠.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시험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시험이 어려운 건 맞는데, 여기 이제 표준편차를 살펴보시면은 이 표준편차 이게 크기가 클수록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편차의 숫자가 작을수록 평균에 모여 있는 건데, 이러한 결과가 생긴 이유는 제가 추측을 하건데, 이거 1학기잖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공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범위도 엄청나게 많아지는 데다가 내용도 엄청나게 어려워요. 아이들이 소화를 다 못 시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작년에 나와서 상담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중학교 때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특히 국어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허둥지둥 첫 시험을 보고서 너무 어려워서 떡 하고 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말 끝나고도 와요. 혼자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온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은 이미 2번의 시험을 망친 거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저희 갈무리에서 예비 보유를 같이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한 단계 더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 이렇게 수능 수업을 진행을 해두지 않으면 외부 지문에 관련된 문제는 풀지를 못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꼴랑해야 범위 10장, 15장 이러잖아요. 거의 고등학교 때는 교과서 절반이 범위입니다. 거기에다 부교재가 들어가요. 애들이 소화할 수 있는 학습량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거 그냥 자기 주도해서 1부터 100까지 다 공부할 수 있느냐?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게다가 문제는 아이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1부터 100까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1부터 100까지 다 암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선생님이 1번, 7번, 9번 요 정도는 꼭 외워야 돼? 라고 하면 그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게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그런 도움을 통해서 저희가 학원의 도움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적을 향상을 시켜주는 거지, 1부터 100까지 다 시키면 그거는 학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올 거를 뽑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시험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 1학기이기 때문에 표준편차가 이렇게 늘어나 있지만 2학기 정도가 되면 이 표준편차의 숫자는 조금 줄어들 겁니다. 아이들이 적응을 하니까요. 네. 그래서 국영수가 쉬운 시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덕원여고에서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은 이 교과서를 천재 박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그나마 교과서 중에서 가장 노멀합니다. 가장 보통인 거고 평타 치는 교과서여서 내용이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저희가 지금 매 교과서마다 교육 과정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뭐 문학 4개를 실어놓고 뭐 문법 뭐 실어놓고 이런 거는 다 동일을 해요. 근데 문학 작품명만 달라진다든지 이러한 이제 전체적인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천재박은 조금 쉬운 작품들을 실어놨다. 근데 문법은 어머니 다 똑같아요. 문법은 전부 다 어렵습니다. 암기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방학을 통해서 특강이 이런 것들 많이 진행을 했잖아요. 중학교 때 해놓은 기초문법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고등문법 진행 못합니다. 이게 중학교 때에 나왔던 게 고등학교 때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중학교 때 했던 문법들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문법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중학교 문법이 마스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지금 빨리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품사, 문장 성분 이런 거 모르면 고등학교 문법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근데 이거 노멀한데도 불구하고 덕원여고가 왜 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느냐. 대체적으로 한 80%의 학교들은 단원별로 이렇게 진도가 나가요. 그래서 뭐 5단원까지는 중간고사 범위야. 뭐 6단원부터 10단원까지는 뭐 2학기 범위야. 1학기, 2학기, 중간, 기말이 이렇게 딱 확연하게 나뉘는데 덕원여고는 앞뒤로 나가요. 그래서 뭐 2단원과 8단원, 뭐 4단원과 6단원. 그래서 1, 2학기 범위가 다 섞여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교재를 다 사야 돼요. 1학기, 2학기 교재를 다 사야 됩니다. 뭐 학원에서도 이제 자체 교재 가지고 내신을 하게 되는데 1학기, 2학기 다 사고 자습서, 평가 문제지. 근데 또 자습서가 상하로 나와요. 1학기 상하, 2학기 상하. 그래서 이제 교재를 가지고 다니는 것에 대한 부담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조금 이제 또 똑똑해서 나름 분철을 해가지고 이렇게 스프링 제본도 해서 다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아마 교재를 막 다 구매를 하셔야 이제 내신이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시험 범위와는 조금 많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덕원여고는 꾸준히 계속적으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교과서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올림포스라는 EBS 부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는 공통적으로 국어라는 과목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또 내년에는 2학년이 될 거예요. 이제 2학년이 되면은 선택 영역으로 나뉘면서 문학, 독서, 언매, 화작 여기에서 학교에서 선택을 하는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문학은 공통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작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독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독서가 아니라 언매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작년에 독서를 진행을 했을 때도 부교재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언매를 진행할 때는 또 어떤 부교재가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부교재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올림포스 한 권을 다 끝냈어요. 시험 범위로. 이게 3번의 시험에 걸쳐서.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1학기 중간, 뭐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이렇게 됐고 얘는 또 1학기 중간에 들어갔었고요. 문법은 그때그때 맞춰서 한두 개씩 계속 들어갔고요. 이제 좀 특이한 게 뒤에 있는 화작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험 범위. 근데 어머니 여기 보세요. 문학이 작품명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애들이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외부에 관련된 교재에 관한 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학교에서 수업을 해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해주지 않고 너희가 공부를 해.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학원 안 다니고 공부하는 것은 EBS 강의를 보면 돼요. 그런데 작품 하나당 EBS 강의가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이 작품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개의 작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얘는 30시간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국어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1시간 동안 강의를 봐야 되는 것을 학원에서는 압축적으로 20분 만에 끝내준다는 거죠. 10분에서 20분. 그래서 학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효율성과도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림포스 같은 경우는 2학기 중간까지 해서 전 영역이 다 시험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조금 의문사항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2학기 중간까지는 올림포스가 끝났어요. 그러면 2학기 기말 때는 뭐가 들어갑니까?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죠? 모르시니까 안 계시겠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2학기 기말에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가 두 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2 모의 학교에서 공부를 조금 시키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학교들은 1학년 거 출제 안 합니다. 2학년 거 출제예요. 그래서 제가 더블여고를 조금 크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정말 100% 장담하는데 입시에서 유리할 겁니다. 수능 볼 때는 굉장히 유리할 거예요. 교과서만 공부하는 학교보다 이러한 모의고사라든지 이 부교재가 들어갔을 때 내신 대비 때는 굉장히 힘들 때지만 요게 지식이 축적되면은 아마 3학년 때는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2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2 모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고3 평가원도 들어갔는데 이 평가원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 화작 업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앞부분 정도만 출제가 됐었고 그 3대 과목에서만 출제가 됐었고 고2와 고3 모의고사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올림포스 교재를 강서 지역에서만 유난히 많이 사용을 해요. 뭐 명도고라든지 경북여고라든지 이 지역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오히려 목동권에서는 모의고사를 많이 출제를 하는데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목동권에서도 고1이면 고1 수준의 모의고사 출제하지 않습니다. 고1이면 고2라든지 고2면 고3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그나마 학교에서 정해준 범위잖아요. 요것만 또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외부적인 지문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궁금해하실까봐 뒤에 그런 시험 유형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를 하자면 교과서 사용 플러스 저희가 외부 교재인 올림포스 이 한 권을 다 사용한다. 이게 사용이 다 끝나고 나면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3월달에 학력평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80분 동안 45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러한 모의고사 시험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신에 출제되는 모의고사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암기하다시피 공부를 해가야 모의고사 지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푸는 역량이 있으면은 조금 쉬워지겠죠. 그 다음에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입시는 항상 바뀌는데 우리 1학년 때까지는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는 이제 내신과 수능을 함께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여학교의 특성상 내신 따기도 굉장히 치열해요. 아이들이 공부를 나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다 같이 열심히 합니다. 지금 더번여고도 그래요. 2학년 애들도 정말 다 같이 열심히 해서 극상위권 애들이 정말 많이 몰려 있어요. 또 그런 극상위 애들이 학원에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 내신도 잡아야 되지만 지금 입시가 정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같이 해주셔야 진정한 입시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이 지문이 바로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이런 외부 지문 유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꼭 그 외부적인 자료가 보기로 길게 제시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고전과 현대의 작품이 섞여서 5개의 시가 나와 있는데 여기 시에서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이거 내신형으로 암기만 한 학생들은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작품을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능 수업을 하는 거고 수능과 내신의 가장 큰 차이는 내신은 암기를 시키고 반복을 하고 테스트를 보고 확인을 하고 덜 돼 있으면 또 시키고 드릴이에요. 계속 반복, 무한한 반복, 외울 때까지 반복인데 수능 수업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업이잖아요. 답을 알려주는 수업이 아니에요. 대학 수학능력평가라고 하는 게 지문 안에서 정보를 찾아서 해결을 하는 능력을 보는 시험입니다. 절대 암기를 해서 푸는 시험이 아니에요. 즉, 이거를 찾아내는 요령과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한 방법과 해결 능력을 배웠을 때 이런 거 금방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예비고1 과정에서 수능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원에서 미리 공부를 한 학생과 안 한 학생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지금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은 이게 뭔지 아무것도 모를 거거든요. 그런데 수능 수업을 한 학생들은 찾아가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6, 7번 문제가 학교에서 애들 점수 주기 싫을 때 내는 문제 유형인데요. 이 덕원여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게 보기가 기역부터 시옷까지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리읍, 시옷.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또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을 때 하나의 보기라도 헷갈리게 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담당했던 모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문제를 25개를 다 출제했어요. 얘들이 정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등급컷이 거의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에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이들 변별력이라든지 이제 점수를 잘 주고 싶지 않을 때 내는 이제 문제 유형인데 덕원여고에서 좋아하는 유형이다. 그러면 방법은 정말 디테일하고 정확하고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올해 우리 박민정 선생님께서 잘 해주실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 13번에 나와 있는 유형이 뭐냐면은 이게 보기를 활용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이러한 보기를 왜 쪽준 거라는 표현을 해요. 이 보기를 통해서 답을 구하는 건데 이런 거는 전형적인 모의고사 유형입니다.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본문과 연결을 지어서. 그래서 요즘은 어느 학교든 간에 이런 모의고사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전처럼 단답형으로 답을 구할 수 있는 학교의 시험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전반적으로 저도 지금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5, 6년 전에 이제 6년이라고 할게요. 작년에 5년이었으니까 6년 전의 국어시험과 현재의 국어시험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게 수능이 어려워지면서 내신이 수능형 되면서 이 내신의 문제도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3, 4년 전부터. 그래서 예전 국어는 그나마 조금 할만했는데 요즘은 수능 수업을 같이 해주지 않으면 내신도 조금 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도 조금 익혀가면서 선생님들은 이런 문제를 전부 다 파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시험이 끝나면 총평이라고 하는 게 문자로 가요. 저희 지금 갈무리에서 중등부부터 학생 보내신 학부모님 계세요? 그러면 저희 항상 그 인원이 많은 학교들은 시험 끝나고 나서 총평이라고 가는데 혹시 안 받아보셨어요? 받아보셨죠? 네. 그런 게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어땠는지 등급컷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담당 선생님들은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다시 이제 출제 경향을 정리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올림포스라는 부교재를 사용을 하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해주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제 간혹가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 시 2편 정도 해석해 주는 건 제가 봤습니다. 간혹가다 진짜 어려워하는 거 한 2편 정도 해석을 해주시고 전혀 해주지 않아요, 수업을. 그 다음에 교과서도 다른 학교 만만치 않게 범위가 들어가는데 이제 외부 교재랑 상위 학년의 모의고사가 들어간다라는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덕원여고가 입시에서는 승리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부교재가 안 들어가는 학교에 비해서. 그 다음에 학교 진도가 순서 없이 나가서 조금 교재를 가지고 다니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선생님 계속 내신이 어렵다고만 하시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주실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어떻게 대비를 해줄 거냐. 어렵다만 하지 말고 방법을 내놔라. 그래서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정말 강조를 드렸지만 저희 수업력 안 되는 선생님 절대 수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 엄청나죠. 저희 대표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해서 근 30년간 모아온 자료들이 엄청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자체 교재 제작을 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도움될 만한 수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에 차별화가 있다. 저희 진짜 오늘 수업력은 정말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 관리 시스템인데요. 저희는 무조건 등원을 하게 되면 테스트를 봐요. 지금 이제 문자 다 받으시잖아요. 수능 수업도 테스트고 내신 때도 테스트인데 이거는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실력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아이들이 얼마만큼 성취를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공부를 얼마만큼 했는지 알 수 있는 거는 테스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점검하고 보완하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테스트를 보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성적이 부진하면 조금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네가 이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오늘 시험을 좀 못 본 것 같다? 그럼 넌 이 부분이 조금 취약하네? 어디로 연결되겠어요? 클리닉으로 갑니다. 그래서 수업 후에 선생님이 질문을 또 받아주기도 하고 클리닉으로 하기도 하고 수업 후에 이제 시간이 선생님 다른 학원 가야 돼요! 라고 하면 월, 화 중에 불러서도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그것도 뒤에서 이제 시간표랑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정말 과제 점검 엄청 빡세게 합니다. 그래서 과제도 안 돼 있는 학생들은 남아서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이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시험 본 후에 이제 총평을 보내드린다라고 했잖아요. 그 예시를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집중력이 떨어지신 것 같으니까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게 이제 기말고사 총평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보냈던 건데 덕원영어는 시험이 이제 쉬웠던 적은 없어요. 평범했던 적이 없었는데 이제 조금 뒤로 갈수록 처음에 비해서는 살짝 쉬워지긴 했거든요. 근데 시험이 어렵든 쉽든 간에 저희는 항상 100점이 나왔습니다. 그 100점의 주인공이 저기 뒤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교 1등 학생과의 그런 만남도 조금 있다가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교과서보다도 모의고사 비중이 훨씬 높았다. 그러니까 교과서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작품들이 에이 안 나올 거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교과서보다 그 밖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출제됐다. 이러한 총평입니다. 네. 자, 다시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학교 수업을 100% 반영한다라는 게 뭐냐면 학생 교과 필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참 웃긴 게 고등학교는 선생님들마다 가르치는 게 다 달라요. 이게 똑같은 이런 모양이 있으면은 어떤 선생님 명덕여고에서는 네모라고 있어요. 덕원여고에서는 동그라미라고 있어요. 저기 명덕고에서는 세모라고 했어요.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시중 교재에서는 얘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시중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얘를 동그라미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명덕고 선생님이 세모라고 하죠. 그럼 명덕고 시험에서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모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실제 소송까지 간 사례입니다. 목동에서. 이게 목동에서 모 학원에서 학원 선생님이 학교에다가 소송을 걸었어요. 이게 어떻게 동그라미가 아니냐? 이게 어떻게 동그라미가 아니냐? 어떻게 세모냐? 근데 법원에서는 내신 선생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선생님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라고 해도 믿으셔야 돼요. 그 매주는 이제 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학교 프린트를 100%를 반영한 추가 자료와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인원이 많다 보면은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는 텀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또 바쁘다 보면은 상담이 외신 기관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매주 가정통신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겁니다. 제가 이제 3주차 때 발송을 했던 건데 이게 3주차 이러한 내용을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는 여기에 학습 목표를 두고 이게 뭐 시험 포인트입니다 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또 어느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 궁금하시잖아요. 범위가 이만큼인데
어느까지 진도가 나갔는지. 네, 심지어 이제 조금 교육열이 높으신 학부모님들은 중간에 전화가 와요. 서술형 대비는 잘 되고 있느냐, 진도는 잘 나가고 있느냐, 어디까지 나갔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이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매 주차 여기 가정통신문을 발송을 하고 있고 과제도 여기에 적혀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과제 잊지 않고 잘 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특이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전달사항으로도 나갑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 이제 담당 선생님 전화번호도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내신과 관련된 거는 저기 이제 박민정 선생님과 무조건 소통하시고 물론 저희가 수업을 하다 보면 전화를 받을 수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머니들 문자를 남겨주시잖아요. 그러면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 이제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이나 수업 종료 후에 연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담당 선생님 전화번호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매주 가정통신문으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좀 이쁜 필기지도 들어가고 라고 하는 거 이제 저는 어머님들 이렇게 이제 알록달록하고 제가 좀 성격이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아기자기하고 이런 거 좀 안 좋아할 걸로 보이시잖아요. 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안 좋아해요. 근데 저분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저분은 단 한 장을 뽑더라도 굉장히 컬러풀한 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주 알록달록한 자료가 근데 이게 복사기로 뽑으면 1분 만에 나올 걸 이걸 프린트로 뽑으면 진짜 1시간 걸리거든요. 엄청난 정성으로 지금 컬러가 나오는 건데 우리 박민정 선생님께서는 아마 모든 자료가 컬러로 나가실 겁니다. 네, 우리 또 여학생들이 좋아하니까요. 저는 이렇게 안 나갑니다. 자, 그다음 이러한 빈칸 자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내신 때는 이제 계속 반복 학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저희 자체 교재인데요. 이렇게 그냥 토끼 모양 이제 매년 바뀌는 거 이렇게 토끼 모양으로 올해 토끼니까 이렇게 이제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자랑하려고 너무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덕원 요거 같은 경우는 내신이 지금 3반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문자 다 받으셨죠? 내신 시간표. 여기 이제 3개에서 택 1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사정이 있을 때는 좀 시간을 변경해서 등원도 가능하세요. 근데 이거는 학원에 문자를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매주 수업 후에 점검, 클리닉은 당연히 진행됩니다. 근데 이때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은 담당 선생님께서 월 하중에 학생 개인 스케줄 조정해서 시간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등원을 하지 않으면 전화 연락까지 다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전담 마킹으로 클리닉을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또 박민정 선생님이 굉장히 꼼꼼하시거든요. 굉장히 꼼꼼하셔가지고 아마 아이들 놓치지 않고 잘 케어해 주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시간일 텐데 저희 작년이죠. 덕원여고 1학년 지금 이제 고2가 됐는데 정규 1등 우리 오주연 학생입니다. 밖으로 받아주세요. 오주연 여기 서봐. 안녕하세요. 오주연입니다. 이제 졸업생 얘기가 시작되나요? 예, 졸업생이 아니라 2학년. 2학년 선배. 네. 깜짝 저희가 퀴즈를 한번 진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님 와주세요. 저희가 지경이기 때문에 원장님과 이사님이 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희 대표님을 별도로 계시고 갈무리가 저희가 직영이잖아요. 그래서 1관, 2관, 3관, 4관이 있어요.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그냥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랑 혹시 4관에서 상담 한번 해보셨던 어머니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네.
초창기 오픈할 때 제가 어머님들이랑 이렇게 가까이서 상담을 하다가 이제 요즘은 제가 이제 주말에 사관에 좀 있다가 또 막 간혹 옮겨 다니면서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또 학생들을 키워서 조금 어느 정도는 중고등학교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좀 이렇게 진학 상담이나 이런 거 조금 아니면 고등학교 생활 뭐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학원에 전화 주셔서 상담 잡으시면 학교 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저도 간단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그 갈무리를 여기 노란 옷을 입고 계신 분이 그 저희 갈무리 학원에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원장님이신데 그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오셨으니까 선물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벤트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엄청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갈무리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총 4개 관이라고 했어요. 이 4개 관의 관을 다 맞춰주십시오. 4개간의 이제 지역입니다. 먼저 손을 드시면 돼요. 손. 제가 다 뒤쪽에 아까 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힌트 하세요. 네. 목동, 동로, 오목로, 광성로, 강서로. 네. 목동관, 오목관, 마포관, 강서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손은 다 맞았는데 정식 명칭이 이렇게 됩니다. 자, 아직 학부모님들한테 문자가 나가지가 않았어요. 근데 블로그에 저희 최신 뉴스가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어머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힌트는 어제 밤에 올라간 갈무리 최신 정보가 뭘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어머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3월에 진행합니다. 3월에. 저희 블로그를 구독하시면 알람이 오기 때문에 네, 어머니. 최신 시간표 정규 내신 특강 수업 안내는 아, 그거 말고 지금 어머님들이 오, 아버님 맞습니다. 어제 밤 늦게 올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꼭 신청하세요. 사실은 이거는 정말 이거 퀴즈는 갈무리한 퀴즈가 아닌데 지금 학부모님들이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다 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로요? 정말 안 믿기는데요. 쑥스럽네요. 그래서 저희가 큰애랑 둘째가 있어요. 우리 둘째 아이가 아들이거든요. 키는 186에 모델처럼 생겼습니다. 지금 일관에서 이제 그 학생들 멘토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본 학생들도 있을 거거든요. 저희 둘째 아들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네. 22살. 26. 다운. 23. 맞나요? 근데 이게 요번 올해로 어떻게 됐어요? 올해 나이? 네. 2000년생은 그럼 몇 살일까요? 2000년생이면 24. 아, 맞는 거죠? 네. 아, 축하드립니다. 우리 주연이. 네. 저는 저희 딸아이가 사실은 명동여고, 그다음에 아들은 명도고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강서 지역을 굉장히 잘 알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원래는 저희가 목동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강서로 나왔지만 교육청 이름이 옛날에는 강서교육청이었다가 요즘은 강서 양천 지원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강서와 양천은 다 똑같은 교육청에서의 관할이 진행이 되는 거라서 저희가 4개가 다 똑같이 똑같은 커리로 진행이 되는 거고 다 100% 직영입니다. 근데 제가 아이를 키워서 중학교 때는 정규권이었는데 아이를 키워서 고등학교를 갔는데 들어갈 때 명동여고가 그 당시만 해도 저희 딸이 지금 현재 26이니까 이렇게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죠. 그런데 재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교 1등을 한다는 거는 정말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머니께서 박수 쳐주시긴 했지만 저희 아이들이 내년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 아이들이 들어가는 그 선배잖아요.
그래서 인사라도 하라고 하고 전화번호라도 이따가 막 전화번호라도 받으셔야 돼요, 어머님들께서는. 왜냐하면 전교 1등 따라가면은 진짜 뭐든 다 잘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더 디테일하게. 학교 가서 엄마가 알아놨어, 전교 1등 선배 쫓아가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많이 따뜻하게 좀 어머님들에 대한 질문을 좀 잘 대답해 달라고 큰 박수로 다시 한 번만 서서해야 되는 거라서. 우리 주연이 오늘 온다고 세심화 신고 왔어요. 자, 제가 이제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을 조금 이제 또 뽑아봤어요. 자, 우리 주연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를 한번 말해줄래? 일단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담임 선생님이 생각보다 그렇게 꼼꼼하게 학생들을 챙겨주시지 못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될 게 많아서 뭐 자기가 뭐 메모를 해놓거나 그런 습관이 있으면 진짜 좋고, 근데 저도 이런 걸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러면 핸드폰에 킬린더 알람이라도 해가지고 수행평가나 뭐 그런 과제 같은 걸 계속 챙겨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내신 공부도 해야 되고 수행평가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덕원여고가 아예 그런 학생부를 챙길 수 있게 진로 활동이나 수업 시간에도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자기가 어디에 얼마나 힘을 쏟을지도 좀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험을 볼 때도 이제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다 보니까 자기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친구들보다 더 잘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 등급 같은 걸 가늠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 게 좀 부담이 되고 중학교 때랑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경쟁자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러면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우리 주연이는 뭐가 가장 힘들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면은 등교 시간이 빨라지고 수업 시간이 50분으로 늘어나서 그게 제일 학기에 힘든 거는 신체적으로 많이 피곤하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내신 성적이나 뭐 학교 생활 같은 게 입시랑 직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되게 피곤하고 긴장될 수가 있는데 이건 몇 개월 지나면은 괜찮아지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편안히 먹는 게 이득이다. 네,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입학하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수업 시간도 길어지고 이래서 우리 주연이 아주 잘 말해줬습니다. 그러면 주연아,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알고 가면 좋은 점은? 근데 일단 알고 가면 좀 좋다. 자기 진로를 문과, 이과라도 확실히 정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진로 활동 같은 걸 하게 학교에서 시키거든요. 뭐 카드 뉴스를 만든다든지 보고서를 쓰게 하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생각을 해놓고 가는 게 좋고, 아마 중학교 때부터 계속 했을 텐데 뭐 PPT를 만들거나 보고서를 써야 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주제 정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뭐 PPT 같은 걸 잘 모르면 다루는 방법도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발표나 뭐 보고서를 작성해야 될 일이 있으면 분량을 많이 하는 것보다 주제를 좀 튀게 잘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이걸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어는 선생님이 많이 설명을 했잖아. 나머지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 또는 다른 타과목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덕원여고는 수학인데도 암기랑 좀 시간 투자로 커버를 칠 수가 있는데, 왜냐면 그 교과서 외에 EBS 올림포스라는 교재랑 그리고 모의고사 내용을 정리한 그런 학습지가 자료로 나가는데 이 유형에서 시험이 거의 한 9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어려운 유형만 아예 풀이 과정을 외워두면은 문제의 한 90% 정도는 거의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하면은 그만큼 좀 점수가 나오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는 거의 비중이 많이 없고 2학년 모의고사를 정리한 그런 추가 자료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얘를 공부할 때 모의고사인데도 모의고사 형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서 지역적으로 문법을 공부하는 게 중요해가지고 아예 그 지문을 통 암기하면은 다 맞을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허술형이 없어서 문제가 좀 되게 세세하게 봐야 되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사회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내용보다도 새로 주는 그런 추가 프린트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과목들이 추가 자료가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무시를 하면 안 되고 추가 자료의 이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만 국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지역적이고 세세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통점이네요. 근데 궁금한 거는 아니 우리 주연이는 수학이 별로 안 어렵다는데 왜 평균이 46점일까요? 너만 괜찮은 거 아니고? 그런 조금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혹시 고등학교 올라가면 동아리 같은 경우는 어때? 그러니까 저번역의 동아리가 상설 동아리랑 비상설 동아리로 나뉘는데 일단 3학년 때는 동아리 활동을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상설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을 한 동아리가 쭉 가는 거고 비상설 동아리는 1학년, 2학년 때 동아리를 바꿔야 되는 건데 먼저 학교에 가게 되면 동아리를 보고 일단 상설 동아리 2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자소서를 내라든지 면접을 보러 오라든지 하는 활동을 해서 상설 동아리에 합격을 하게 되면 상설 동아리로 가는 거고 상설 동아리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비상설 동아리에 지원을 해서 동아리에 가게 되는데 근데 진짜 상설 동아리는 그렇게 종류가 많지도 않고 인원수가 많지도 않아서 비상설 동아리를 가도 괜찮고 자기 진로랑 맞는 동아리를 가면 좋은데 자기 진로랑 안 맞는 동아리를 가도 아예 선생님이 뭔가 진로랑 엮을 수 있을 만한 활동을 동아리에서 해주시기 때문에 동아리를 정하는데 막 크게 부담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주연이 맨날 공부하는 모습만 봤는데 이렇게 말을 참 잘해요. 질문 몇 개 정도만 하고 말 거의 안 하고 공부만 하거든요. 아 선생님 거짓말 쳤어? 혹시 우리 주연이한테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 학부모님 계실까요? 이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말하는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다 수행평가 점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아리는 수행평가 점수에는 안 들어가고요. 그 학생부에 동아리 활동이라고 해서 그 활동한 내용을 선생님이 적어주시는데 동아리도 뭐 성적에 들어가거나 점수가 깎이거나 그런 건 없어요. 죄송한데 영어는 어디 학원이요? 영어는 같은 건물인데 정의도 다 이 건물에 있는 점수. 야자가 필수예요? 야자 필수가 아니에요. 필수 아니에요? 근데 올해 뭐 필수가 될 수 있다고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별 말이 없어요. 야자는 하셨어요? 저는 안 했어요. 우리 주연이는 세모이도 안 옵니다. 혹시 학생회나 회장, 부회장은 좋은 일단 회장, 부회장은 막 하면은 솔직히 근데 크게 힘들지 않아서 학급 회장, 부회장 같은 거는 하는 게 확실히 이득인 것 같아요. 혹시 그 사회나 과학도 학원을 따로 다녀야 되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저희 학교 통합과학, 통합사회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가 않고 거의 다 그냥 생 암기 위주라서 크게 학원 안 가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그냥 충분히 할 수 있는? 오케이 우리 주연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여기 앉아 있고. 정말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가 됐다라고 한다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자기주도라는 게 필요한 거고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본인 거를 조금 챙겨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옆에서 계속 이제 부모님들이 하라 해서 그런 될 나이도 아닌 거고 이제 본인이 좀 스스로 찾아서 선생님들께 좀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고 이러한 학습이 좀 많이 중요해지는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가 아까 저 이사님이 오셔가지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어머니 이제 릴레이 입시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유명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연설을 하실 때는 이거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매해 이제 코로나를 제외하고서는 설명회를 항상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학부모님들이 이동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관에 트라펠리스 목동 이마트 건물이거든요. 목동 이마트에 있는 트라펠리스에 있는 상가 건물인데 거기 8층에서 진행을 해요.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주차. 저희가 이제 이관 같은 경우는 이마트라서 주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주차 시설이 조금 협소하고 다른 관에서도 이제 막 오다 보면은 주차할 공간이 넉넉치 않아서 이거 지금 선착순으로 마무리를 빨리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제 저희는 3월 11일 날 요때 해당하는 건데 요거 이제 방문하셔서 외부 강사에 대한 설명회를 들으실 분은 조금 있다가 뭐 저라든지 데스크에 가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시 설명회는 꼭 한 번쯤 들어봐야지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저학년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은 대학을 먼저 갈 대학을 정해야 됩니다. 고3 때 가서 성적 맞춰서 저 아무 대학이나 갈래요? 대학 못 가요. 자기가 1학년 때 제 지금 조카만 예로 들어도 제 조카가 지금 고창에 있는데요. 시조카인데 걔가 공부를 그닥 잘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영어만 뚝출나게 잘했는데 걔가 목표를 한국 외대 영어교육과를 쓰고서 했더니 그리고 거기에 맞춘 것만 공부를 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만. 그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만 공부를 했더니 진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목표로 정해놓고서 그 학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빨리 판단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진로를 결정하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같은 경우도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컨설팅은 저학년 때 미리 받으시는 거예요. 고3 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인생에 달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국어 성적을 끌어올려 줄 수는 있지만 입시 컨설팅까지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방문을 하셔가지고 직접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방학 동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남아있는 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여기 문법 특강 남아있고요. 여기 문학 특강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3.1절 특강 진행하고 요거 이제 놓치지 말고 꼭 등원을 하셔가지고요. 이거 전부 다 무료 특강이니까요. 해두면 다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신청해가지고 문학과 문법, 특히 문법 같은 경우 요거 꼭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럼 혹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해온 거는 마무리가 됐는데 혹시 이 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우리 주연이가 와서 저는 참 아유 고맙습니다. 많은 대답을 해준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럼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여기 혹시 이 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경우는 학원에 연락 주시면 바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